그때는 놀이가 없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만화를 주기 저도 만화를 보고 자란 세대니까. 문자 매체와 영상 매체를 아우르는 이와 같은 독특한 매체는 만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EBS 문화사 시리즈의 정보석입니다. 새마을 노래를 잠영종 삼아 일어나 잘 살아보자며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만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1970년대. 아이들에게 만화는 유일한 낙이자 최고의 즐거움이었습니다. 한 손엔 호떡이며 군고구마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침을 묻혀가며 만화가 주는 재미에 푹 빠져들었던 아이들. 만화는 아이들 앞에 상상과 꿈으로 가득 찬 또 다른 세상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 세계가 어찌나 신나고 재미있었던지 만화 앞에서는 엄마의 꾸중, 아버지의 회초리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만화가 그려낸 세상 속에서 꺼벙이, 한심이, 독고딱 같은 친구들을 만났고 그 친구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꿈과 희망을 키워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 60년대, 70년대는 사실 사회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이 독자들한테 우선 즐겁게 이 내용이 다 이 명랑한, 웃기는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명랑 만화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활약하시던 분들이 그 작가들이 뭐 저도 그렇고 다 이 길창덕 선생님도 그렇고 연수원 씨도 그렇고 뭐 원석 뭐 이홍 해서 다 그때 그림들이 다 명랑 만화예요. 전부 이 잡지에 명랑 만화였었어요. 어린이들이 상상했던 그런 부분들을 충족을 시켜줬고, 그 다음에 그 그림 자체도 어떤 딱딱하지 않고, 교훈도 담고요, 거기에. 그 다음에 어떤 인간적인 정도 담고, 가족의, 이런 것들도 잘 담아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뭐 내용은 그냥 그래요. 재밌게 그리려니까 주인공이 웃기는 걸로 그리자니까 뭐 발명을 하다가 뭐 실수를 한다. 그런 아이템을 전체적으로 할 때 똑같은 게 반복되면 애들이 금방 실증내서 안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달리게 해야 돼요. 그거는 뭐 안주하면 안 되거든요. 아이디어도요. 그러니까 그러한 패턴으로 나가되 뭔가 방향 설정 맨날 발명에 뭘 달라야 되니까 머리가 복잡해지죠. 우주도 나와야 되고 엉터리 발명 얘기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로봇이 너무 똑똑하면 이 주인공이 좀 치고 또 재미가 없어요. 만화 소재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로봇 제작 회사에서 어떻게 그 실패 작품인데 그걸 탈출해가지고 이렇게 온 곳이 이제는 얘한테 온 거거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멀쩡해 배도 자꾸 어디 이제 나사가 좀 약간 풀려서 멀쩡하다가도 이상한 짓을 하고 이러니까 그게 오히려 재밌거든요. 멀쩡할 때는 뭐 계산도 잘하고 숙제도 잘해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그 88이라는 주인공하고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그런 인공지능 감정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거죠. 참 재밌었어요. 뭐 배꼽 빠지게 웃었어요. 난 길창덕 씨라는 분이 나한테 스승되는데 62, 3년에 처음 만나 뵀지만 그렇게 눈물 나게 재밌게 그리는 분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만화사의 명남을 한 획을 그은 것이 길창덕 씨의 그 대화법이라는 것은 시끄러워. 옛날식으로 시끄러워.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변합니다. 또 재밌게 표현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그런 걸 쓰기 시작했는데 참 아주 못 따라가게 잘, 그래서 길창덕 씨가 굉장했어요. 그 양반이. 박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명랑 만화가 대부분 그 슬랩스틱이라든지 아니면은 모험을 떠나는 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했으면 박수 선생님은 당시에 다루지 않았던 가난이라든지 슬픔 같은 것들을
명랑이라는 만화 속에 얹혀서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서 별똥탐험대 같은 경우에도 내용이 뭐냐면 엄마를 찾아서 여행을 하는 거. 웃기죠. 웃기고 재밌는데 결국 맨 마지막 장면에서 하늘나라에는 엄마를 만나는 장면에서 그 노래로 그 고향의 봄이 흐르고 엄마하고 5분 동안 상봉하는 장면은 명랑만화에서 이런 눈물을, 현실, 슬픔, 엄마의 부재, 죽음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랄만한 한국 만화의 성과를 가지고 있는 작가. 다른 작가가 슬랩스틱 하고 있을 때 그 작가는 가난과 슬픔, 현실 이런 것들을 자기 만화 속에 이렇게 끼워서 보여줬어요.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만화가 그려낸 꿈과 희망을 먹고 자랐던 70년대. 하지만 만화는 늘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만화를 좋아하는 만큼 사회와 어른들은 만화를 무시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만화에는 유치하다, 저질이다,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다 하는 식의 꼬리뼈가 따라다녔습니다. 놀이 문화라든가 이런 접할 문화적인 그게 없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심지어 어른들까지도 만화에 대한 그걸 유일한 오락으로 많이 즐겨 찾았죠. 대본서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화에 대한 그 비평은 혹독했고 조금 사회적 시각이 아주 안 좋았었죠. 늘 이제 주눅든 상태에서 작품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품을 하면서 내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겠다는 거창한 이제 모토라든가 이런 거는 내가 갖기가 힘들었어요. 그 만화들이 쓰레기처럼 취급되는 사람이 갑자기 로봇이 되었다가 로봇이 갑자기 하늘에서 사라졌다고 하는 이런 것, 이렇게 황당무계하고 허무맹랑한 것들이 어디 있는가. 이건 어떤 팬터지로서의 그 의미 해석이 아니고 어떤 비과학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다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기존의 매체와는 그 격이 떨어진다.